요양병원에서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요양병원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거리두기 2.5단계에 더해 요양병원 핀셋 방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5일 0시부터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 9곳이 적발됐습니다. 부산시는 강화된 방역수칙에 대해 각 업소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영도구가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매각 과정에서 조선업과 관련 없는 사모펀드 등이 참여하고 있다며 주민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매각 거부 입장을 밝히고 부산시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부산에 20일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산불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10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확진자들까지 감염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부산시가 추가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요양병원이 또 집단 감염에 뚫렸습니다. 동구에 있는 이 병원인 14일 직원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추가 검사에서 직원과 환자 등 9명의 감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단 최초 감염자의 감염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동구의 또 다른 요양병원과 사상구의 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 5명이 추가됐습니다. 최근 2달 새 부산 최대 집단 감염 시설이 된 요양병원. 코로나19 재확산이 심화된 지난 10월 이후 요양병원 4곳에서 240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이 많은 분들이 밀집되어 있고 또한 어르신들이 수발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이 방역 수칙이 엄격하게 지켜지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거리두기 2.5단계 강화에 더해 요양병원에 대한 핀셋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요양병원 종사자들의 사적 모임이 금지됐고 병원 안에서 직원 간 1m 이상 거리두기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지역사회 전반의 감염 확산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진단검사를 무료로 진행해 무증상 감염자 조기 발견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소의 검체 채취 요원을 114명 정원하여 진단검사 역량을 높이고 시역 내 6곳의 임시 선별진료소를 다음 주까지 우선 설치하여 의심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부산의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39명. 부산시는 부산대병원과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등 민간 의료병상 60여 개와 대학교 기숙사를 활용한 생활치료센터 200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의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강화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총 28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15일 신고된 업소 중심으로 단속을 벌여 금정구의 PC방 등 총 9곳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부산은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해 유흥주점과 노래 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실내 체육시설 등의 집합이 금지됐습니다. 또 영화관과 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매일 오후 9시 이후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15일 12시 30분쯤 동래구의 한 중학교 1층 자재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학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은 창고 벽면 등을 태우고 10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당시 전교생 470명 가운데 1학년 175명이 등교해 있는 상태였으며 화재 발생 후 전원 운동장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교수는 15일 오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국제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정권 교체와 리더십 교체에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교수는 또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산학협력도시 조성과 디지털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미래교육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구성했습니다. 공공수사부장을 반장으로 한 전담 수사반은 지난 14일 대책회의를 열어 검경과 선관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선거에서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여론 조작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엄정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영도구가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부지에 대한 부산시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영도구는 14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매각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현재 조선소 매각 과정에서 조선업과 관련 없는 사모펀드 등이 참여하고 있어 상업지 또는 주택지역으로의 개발이 우려된다며 영도구민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매각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의 한 축인 조선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부산시가 2040 부산 도시기본계획에 해당 부지를 현재 전용 공업지역 외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최근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커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공중에서 헬기가 물을 쏟아 붓습니다. 지상에서는 소방대원이 불길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지난 13일 새벽 4시 20분쯤 금정산성 남문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은 3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산림 1,500여 제곱미터가 소실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9일에는 해운대구 달맞이 고개 인근 야산에서도 불이 나 임야 600제곱미터가 사라졌습니다. 주변 놀이시설 설치 공사 중 튄 용접 불꽃이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한 달 반 동안 부산 지역에서 난 산불만 모두 5건. 강풍이 불었다면 대형 산불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거의 겨울철에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형태가 있으며 그리고 저 풍속에 따라서 풍속과 일사량에 따라서 그 산불이 빠르게 확산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의 건조주의보는 지난달 27일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조주의보는 실효 습도가 35% 이하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되는데 부산은 20일가량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월별 산불 발생 건수를 분석해 봤더니 이처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개월간 발생한 산불이 전체의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조주의보가 풀리기 위해서는 비나 눈이 내려야 하는데 부산 지역에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고기압 세력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쉽게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화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부주의가 소중한 환경을 훼손하고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이 필요한 계절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토목, 교통,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15일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토목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교통학회 등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남부권의 오랜 수건 사업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신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덕도 신공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공사비가 과다하게 된다는 막연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며 부산시 공사비 산정 방식이 적합하고 해안 매립에 따른 추가 비용도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고 판매한 17명과 구매 대행업자 19명을 적발했습니다.
부산식약청은 이들 중 20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해외 사이버몰 등에서 구매하거나 해외 거주 지인에게 배송받은 수입식품 등을 영업 등록 없이 국내 오픈마켓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무등록 구매 대행업자들은 식품 등을 구매 대행해 소비자에게 배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단법인 동남권발전협의회 전호환 상임위원장이 가덕신공항 추진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서해 개인전을 개최했습니다. 오는 22일까지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이번 서해전은 전 상임위원장이 그동안 틈틈이 써온 붓글씨 50점을 선보이고 있으며 수입 전액은 동남권발전협의회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동남권발전협의회는 부산, 울산, 경남이 동남권 광역연합체를 구축하고 자치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주도하기 위해 만든 최초의 민간주도 산학민관 연대 조직입니다. 부산항만공사가 내년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목표를 올해 실적보다 4.3% 늘어난 2,270만 개로 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환적 물동량은 부산항 전체 물동량의 99%를 차지하는 상위 20개 선사들의 환적 전망치를 분석해 작년보다 1,200만 개가량 목표치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내년 부산항 환적 경쟁력을 정량화해 글로벌 선사를 대상으로 비대면 마케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 속에 세계 주요 항만들의 물동량 부진을 겪었지만 부산항은 3%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부산의 11월 수출 실적이 지난해보다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세관의 11월 부산 수출입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11월 부산의 수출은 전년 대비 8% 감소한 10억 3,600만 달러, 수입은 5% 줄어든 10억 9,600만 달러였습니다. 부산의 수출 실적은 지난해 10월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지만 한 달 만에 다시 한 자릿수 감소로 회복됐습니다. 품목별로는 철강 제품과 전기 전자제품 수출이 증가했지만 기계류와 정밀기기, 승용 자동차 등은 감소했습니다. 부산 진로진학지원센터는 16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고3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2021 대입 정시 모집 설명회를 엽니다. 진로진학센터는 유튜브 채널 대입공감 똑똑톡을 활용해 실시간 방송으로 정시 모집 전형과 지원 전략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16일 오후 7시에는 서울 지역 주요 대학 정시 모집, 23일 오후 5시에는 의치한 교대 정시 모집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부산시가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9만 건, 1,230억 원을 부과 고지했습니다.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와 건설기계 등록 원부상의 덤프,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소유자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납세자는 납세 고지서 없이도 납부 전용 계좌와 ALS 전화, 인터넷 부산 사이버 지방세청,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텍스 등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민행복민원실 분야에서 동구청이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재인증은 부산시가 최초입니다. 동구청은 사회적 약자의 업무 편의를 위해 1층 종합민원실에 복지 분야 3개 부서를 배치해 복지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또 실내에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꾸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동구청은 구민들이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